USB를 뽑자마자 노트북 화면이 깜빡였다. 신호가 끊겼습니다. 짧은 문장이 뜨더니 모니터가 까맣게 꺼졌다. 방 안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내 손끝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도연 그 사람이 일부러 편집했어. 나는 중얼거렸다. 그럼 왜 나한테 그걸 보냈을까? 머릿속에 박도연의 목소리가 울렸다. 어머님이 남긴 게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머니가 아니라 그 자신이 남긴 게 아닐까? 휴대폰을 꺼내 그의 번호를 눌렀다.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3번 반복된 안내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마저 낯익게 들렸다. 나는 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 도로 위 가로등이 하나둘 꺼지고 차창에 맺힌 빗방울이 미끄러지듯 떨어졌다. 요양원 도착은 새벽 2시 반. 경비실 불이 꺼져 있었다. 문을 밀자 잠금이 풀린 채로 삐걱 열렸다. 박도연 씨? 계세요? 대답은 없었다. 복도 끝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니의 침대는 비어 있었다. 그리고 베개 위에 놓인 또 하나의 USB. 검은 테이프 위에 흰 글씨. 보지 말라고 했지. 나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왔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박도연. 도연 씨,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누가 듣고 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당신 집 근처요. 뭐라고요?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늦습니다. 늦다니 무슨. 통화가 끊겼다. 나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비닐 우산이 바람에 휘청였다. 도로를 달리며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도로 위 무릉덩이에 부서졌다. 그때 대시보드 위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다. 영상 파일 하나가 자동 재생됐다. 흐릿한 병실.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정면을 똑바로 보며 낮게 웃었다. 정미야, 넌 진실을 원하지. 근데 진실은 언제나 두 얼굴이야. 내가 치매인 줄 알았지? 하지만 진짜 잊은 건 너야. 무슨 소리야 무슨. 그녀가 갑자기 화면 가까이 다가왔다. 눈동자 가득한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확대됐다. 그날 새벽 누가 그 사람을 살렸는지 생각해봐. 영상이 꺼졌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섰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날 병실에서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따뜻했다. 살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의사는 사망 선고를 내렸을까? 왜 어머니는 그 이후로 나를 피해 다녔을까? 도연이 내게 말했던 마지막 문장. 누가 진짜 가해자인지,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스스로 대답하게 될 겁니다. 그 문장이 되살아났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나야? 그 순간 라디오가 스스로 켜졌다. 오늘 새벽 병원 화재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박도연 씨로 확인됐습니다. 라디오 스피커가 찢어질 듯 울렸다. 도연 씨? 손에서 힘이 빠져 핸들이 흔들렸다. 차가 옆길 난간에 살짝 부딪혔다. 라디오 소리가 여전히 이어졌다. 현장에서 USB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파일명은 정미진실. 새벽 안개 속 차창 밖 세상이 흔들렸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박도연의 사망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도연 씨가 죽었다고? 그 이름이 입안에서 미끄러졌다. 손이 떨렸다. 주머니 속 USB, 그 마지막 단서가 차 안에서 묵직하게 나를 누르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노트북을 다시 켰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자동으로 영상이 재생됐다. 흑백 화면, 시간 표시 새벽 3시 12분. 장소는 요양원 복도였다. 카메라가 천천히 병실 문을 비추었다.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나왔다. 긴 코트를 걸친 여성.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걸음은 느렸다. 그녀가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나였다. 아니야.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화면 속 나는 분명히 살아있는 눈으로 렌즈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입이 움직였다. 이제 끝났어요. 그 뒤를 따라 나온 사람 한 명. 박도현이었다. 그는 내 어깨를 잡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목소리가 작아 잘 들리지 않았다. 볼륨을 높이자 화면 속 그가 말했다. 그분은 이제 자유로워요. 그분? 나는 속삭였다. 그 순간 화면이 멈추고 자막이 떴다. 파일 복원 중. 그리고 이내 새로운 장면이 이어졌다. 병실 안. 시어머니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남편 지훈이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내가 들어왔다. 내가 울며 말했다. 이제 놓아드려요, 어머니. 이젠 편히 보내드려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돼. 어머니.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이 아이는 나 대신 벌을 받아야 해. 무슨 말이에요? 나의 과거가 이 아이의 피 속에 있으니까. 그녀의 손이 남편의 가슴 위에 올랐다. 그리고 의식이 희미하던 남편이 눈을 떴다. 그가 힘겹게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대신해 살게 될 거야. 그만요, 어머니. 내가 소리쳤다. 그러나 그녀는 내 손을 밀어내며 속삭였다. 넌 그 여자 딸이야, 정미야. 그 여자가 내 아들을 빼앗아 갔었지. 이제 내가 똑같이 돌려줄 차례야. 그 여자? 그 여자가 누구예요? 내 어머니 말이다. 순간 공기가 사라진 듯 귀가 멍해졌다. 어머니가 제 어머니를.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내 아들을 앗아간 여자의 딸을 내 집안의 며느리로 들였을 때 그때부터 내 복수는 시작된 거야. 영상 속 나는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났다. 박도연이 뒤에서 내 어깨를 잡았다. 이젠 그만하세요. 그녀가 도연을 바라봤다. 넌 이 일에 끼지 마. 이미 끼었죠. 넌. 저도 그 여자의 아들이니까요. 그 순간 화면이 멈췄다. 정적? 그리고 자막 한 줄. 진실은 피로 이어진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숨이 목에 걸렸다. 박도연이 내 의붓 오빠였다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모든 조각이 뒤섞였다. 그녀는 복수를 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나와 도연 두 사람 모두를 향하고 있었다. 차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백미러 속 뒷좌석에 무언가가 비쳤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기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정미야. 어머니? 이제 기억났구나. 어떻게 여기.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넌 아무 죄 없어. 내 죄를 끝내주러 온 거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도연이는 내가 죽였어. 뭐라고요? 그 애는 나를 막으려 했거든.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그녀가 천천히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손끝이 차가웠다. 이제 내가 진실을 알았으니 복수도 끝이야.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 순간 차창 밖에서 번개가 쳤다. 짧은 섬광이 지나가고 그녀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멍하니 손바닥을 보았다. 거기엔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남아 있었다. 지훈이를 부탁해. 그 순간 내 눈물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다.
그녀의 복수는 결국 나를 향한 증오가 아니라 용서받지 못한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는 걸. 엔진은 멈춰 있었지만 차 안 공기는 여전히 진동하고 있었다. 나는 백미러를 바라봤다. 시어머니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녀가 남긴 메모 한 장만 바람에 흔들렸다. 지훈이를 부탁해. 그 짧은 문장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지훈이를 부탁해? 그는 이미 세상에 없는데. 그녀는 대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남겼던 걸까?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 같았다. 나는 차문을 열고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비가 온몸을 적셨지만 그게 오히려 현실 같았다. 지훈의 묘지로 향하는 길. 손에는 어머니가 남긴 USB를 꼭 쥐고 있었다. 묘 앞에 도착하자 흙 위에 흰 봉투 하나가 새로 놓여 있었다. 그 위에 정미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그리고 그녀 옆에 낯선 남자. 그의 얼굴은 놀랍게도 도연과 닮아 있었다. 뒷면엔 짧은 글씨. 사랑이 죄였다면 난 이미 2번 죽었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다. 도연은 시어머니의 숨겨진 아들이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는 세상에서 지워졌다. 그 남자는 바로 내 남편의 아버지였다. 그럼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도연 씨는 내 남편의 이복형이었어?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원한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사랑, 버려진 자식, 그리고 지워진 이름. 그 모든 걸 되돌릴 수 없기에 그녀는 나를 통해 그 시간을 다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내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의 복수는 결국 당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었네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미확인 발신자. 통화를 받자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미 씨, 박도연입니다. 도연 씨? 당신 죽었다잖아요. 죽은 건 제 신분이에요. 그분의 복수를 막으려면 사라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었죠. 그럼 지금은 어디예요? 멀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죠. 제가요? 그분을 용서해야 해요. 그게 진짜 복수를 끝내는 길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도연 씨, 도연 씨.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가 멈춰 있었다. 그리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비쳤다. 묘지 앞에서 나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저에게 남긴 건 미움이 아니라 끝내지 못한 사랑이었어요. 손에 쥐었던 USB를 묘비 앞 흙 속에 묻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이건 그분의 죄가 아니라 제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풀잎이 흔들렸고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내 귓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스쳤다. 정미야 고마워.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이해였다. 새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요양원 앞 담장엔 밤새 내린 비가 그치며 희미한 빛이 번졌다.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비닐 냄새가 밴 복도, 그리고 마지막 방 병실 207. 이제는 아무도 머물지 않는 그곳의 문이 스스로 열렸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침대 시트가 반드시 정리되어 있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이 이불 위를 스쳤다. 그런데 탁자 위에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리본이 반쯤 풀린 채로 손글씨가 남아 있었다. 정미에게 마지막 인사로. 나는 손끝으로 리본을 풀었다.
안에는 반지 하나와 편지 한 통. 편지를 펼치자 그녀의 필체가 또렷하게 살아 있었다. 정미야, 나는 처음부터 너를 미워하지 않았단다. 너를 보면 그 시절의 내가 떠올랐어. 사랑하고 싶었지만 끝내 숨겨야 했던 나의 어리석은 젊은 나를. 너는 내 복수의 표적이 아니었어. 내 속죄의 마지막 증인일 뿐이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다. 잉크가 번져 그녀의 마지막 문장이 흐릿해졌다. 지훈이를 부탁한다. 그 아이가 남긴 건 피가 아니라 기억이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바람이 일었다. 흰 커튼이 살짝 들리며 무언가 반짝이는 게 내 눈에 들어왔다. 커튼 뒤 창문턱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그녀와 나 그리고 지훈. 함께 웃고 있었다.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지? 사진 뒷면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3년 7월 14일. 남편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날 당신도 웃고 있었네요, 어머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그때 이미 용서하신 거였어요. 그렇죠? 그때 문이 스스로 덜컥 닫혔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려왔다. 그래, 이제야 알았구나.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야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다. 복수, 원망, 오해, 그리고 죄책감. 그 모든 감정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단 하나의 감정만이 남았다. 그리움. 나는 상자 속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웠다. 딱 맞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내 손에 있었던 것처럼.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엔 저장되지 않은 번호, 도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젠 안 받아도 되겠네요. 전화를 받지 않은 채 그냥 화면을 꺼버렸다. 요양원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다. 그 빛 속에서 나는 그녀가 천천히 돌아서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본 듯했다. 잘 가요, 어머니.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내 볼을 스치며 괜찮다는 대답처럼 따뜻했다. 그날 이후 나는 많은 걸 버렸다. 집, 이름, 과거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워진 건 내 짐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 나는 남편의 묘 옆에 새로 생긴 묘비 하나를 바라봤다. 김순애, 사랑과 용서의 이름으로. 그녀의 이름은 이제 원망이 아닌 기도로 남았다. 어머니, 이젠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나는 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그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살아있는 것처럼 떨렸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오랜만이네요, 정미 씨. 낯익은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도연 씨 살아있었네요. 약속했잖아요. 끝까지 지켜본다고. 그는 미소 지었다. 이제 다 끝났죠? 네. 하지만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몰라요. 그럼 다시 살아봐요. 원망 대신 기억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어머니가 바라던 것도 그거였을 거예요. 그분은 늘 말했어요. 사람은 미움으로 남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남아야 한다고. 둘은 묘 앞에 나란히 섰다. 잠시 침묵.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작은 웃음소리와 함께 햇살이 내려앉았다. 도연이 손을 내밀었다. 가요, 정미 씨. 이제 우리가 살 차례예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따뜻했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리고 도연 씨. 그는 웃었다. 이젠 이름 부르지 마요. 그냥 가족으로요? 그래요. 그렇게 불러요.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햇살은 더 밝아졌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바람은 부드럽게 흔들렸고 하늘은 새하얗게 열려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모든 복수는 결국 사랑으로 돌아오네요. 그리고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바람 속에서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기억은 미움보다 오래 산다.